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춘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4억 1,698만 1천 원이 증가한 351억 7,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안분 예산액 10억 원과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양 특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39억 원,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 공도조리지 주차장 중축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조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양성버스터미널 임차료 600만 원, 행복택시 정사 시스템 이용 수수료 360만 원, 운수 종사자 서비스 향상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액 180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6억 원, 수행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1억 1천만 원, 시내버스 낡은 차량 2대 대표차 지원을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 강남 간 시외버스 운행 손실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 부담금 6억 3,012만 3천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16억 9,485만 6천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부담금 1억 5,1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2,160만 원 4천 원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억 8,278만 3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조 운수업계 지도 단속입니다. 행사축제 교통통제요원 지원비로 650만 원을, 교통 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워크숍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457만 원, 축제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150만 원, 여객 및 화물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 원과 모범 운전자의 및 녹색 어머니의 지원 활동을 위한 보조금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조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32개 노선 12대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9,6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차량 연한 9년을 초과하여 고장 등으로 운행이 어려운 공영버스 한 대의 대표차 구입 지원비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조 교통정책 관련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비수익, 벽지, 공영, 시형 등 시내버스 운송에 따른 운행 결성금을 산정하여 운수업체 결성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조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교통약자 유지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한 대 도입 보조금 9,1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5대 운영에 따른 지원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조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을 통한 카드 결제 활성화로 요금의 투명성 확보와 승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8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조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요금 8천 원 미만 카드 결제 시 발생되는 수수료 지원을 통해 카드 결제 기피를 예방하여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7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조 수요 응답형 행복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에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조 일반 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2차 보전금 지원입니다. 일반 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들에게
개인 택시 양수 시 융자 보증금에 따른 이자액을 지원하기 위해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조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취약한 근로 조건으로 이직률이 높은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기타 보상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조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편의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임차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국비 부담금 50%는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직접 납부하고 시비 부담금 50%인 2,183만 2천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조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원한 사업으로 1,680만 8천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조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원 참석수당 180만 원, 교통 BIS 통신료 1억 3,200만 원, 교통신호등 정기사용료 1억 8천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시며 시설비로는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1억 5천만 원, 교통시설물 긴급 보수비 1억 원, 교통신호기 설치 1억 원, 전기 및 토목분야 연간 단가 보수비 4억 원,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1억 2천만 원, 시가지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5천만 원, 교통시설물 및 BIT 안전점검 수수료 5천만 원, 시설 부대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조 대중교통 주민편익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중앙대 승강장 화장실 청소 대행 사업비 1,500만 원,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비 2억 5천만 원, 승객 인식센서 설치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조 주민 불편 해소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전 현수 교차로 등 3개 구간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조 아양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양택지지구 내 3개소의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사업비 45억 중 당해년도 주차장 부지 매입비 소요액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조 회전교차로 설치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농심 앞 교차로에 회전교차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을 향상하고자 시설비 2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조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입니다. 주요 도로 교통시설의 효율적 증대를 위해 교통신호 데이터 구축 및 연동운영 5천만 원, ITS 연간단가 보수에 1억 원, 버스 정보 시스템 성능 개선에 1억 원, 버스 운행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조 교통노면 표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219km 내 노후 차선 및 노면 표시를 정비하여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조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 낙원동 구 심령한 부지에 지하 2층 120대 구매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45억 중 당해년도 소요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조 공도조리 주차장 중축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 공도조리 주차장 중축을 통해 주차 공간 150면을 추가 확보하여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35억 중 당해년도 소요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조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입니다. 금강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86만 원, 업무용 서식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679만 원,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116만 원 등 총 4,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조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입니다.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82만 원, 업무용 서식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758만 4천 원,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7,040만 1천 원, 주차장 비가림 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2,100만 원, 민원 응대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100만 원 등 총 1억 4,186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자전거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비 1,500만 원,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비 5천만 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공사 500만 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조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보수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 물품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사고 예방 물품 구입 2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보수 1억 2천만 원 등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 교육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자전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19대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조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07만 9천 원, 국내 여비 4,080만 원, 자산 취득비 277만 원 등 총 6,5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장 특별하게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37쪽부터 44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장 특별하게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670만 원이 증가한 17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주차장 및 노상 주차장 사용료 1억 5,400만 원, 이자 수입 1,1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4억 2,620만 원, 지난년도 수입 2억 원, 순세계 잉여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하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하게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670만 원이 증가한 17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석정지구, 택지지구, 사업지구 내 등 무인단속 카메라 7대 설치비로 2억 4,344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조 불법 주정자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자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4,660만 6천 원, 공공운영비 2억 6,933만 원,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37만 8천 원, 주정자 단속 차량 교체 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입니다. 주차장 단속 및 안내 표판 설치, 노면 표지 재도색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주차장 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공용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비 2,150만 원과 주차장 시설 부수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 등 총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5억 1,9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조 불법 주정자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 임기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463만 2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253만 8천 원, 국내 여비 504만 원 등 총 3억 2,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주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시외버스 네. 운행 손실금 지원해 가지고 이제 신규로 이제 3억인데 이거 어떻게 그때 뭐라 그랬죠? 인원이 안 차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저 손실보상금을 준다 그랬나?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 그 MOU 체결해 가지고 저기 했는데 있잖아요. 예, 예. 그 지금은 손님이 어떻게 꽉 차나? 지금 저희들이 네. 통장 평균 따지면 50명
타고 있는데 예. 그 선입군객 200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내 5개 대학이 있어가지고 한 2,000명이 이제 통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탈 줄 알았습니다. 안성 터미널로 올 줄 알았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터미널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방송대를 가서 한번 학생들하고 예. 대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환승해서 가기가 좀 너무 불편하다.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지를 지금 현재 대원고속이 차고지가 동아방송대 안에 있기 때문에 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걸 좀 우리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하게 되면은 일일 그 동아방송대에서 한 500명 정도가 통학을 하기 때문에 200명 정도는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있잖아요. 우리 그 어디야 그 강남 논스톱 있잖아. 예, 그거 말씀하시는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저 동아방송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현재는 안성 터미널서부터 출발하는데 예. 이제 업체하고 이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는. 이거 손실보상 지원금이 많긴 게 많네. 이거 근데 이걸 우리가 손실을 이 정도 해주면서 우리가 뭐 특별히 큰 뭐 수확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건 있나? 이제 저희 안성 시민들이 예. 서울을 이제 강남 쪽으로 이용할 때 예. 실제로 기존 노선대로 해가지고 공도를 통해서 강남까지 가려면은 거의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환승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 50분이면 가니까는 상당히 그런 단축은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손실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강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이제 주민들은 괜찮은데 이제 네네. 학생들도 이걸 이용하게 지금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걸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인데 환승하는 게 귀찮다. 그래서 좀 학생들 이용하는 게 좀 많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이 교통이 좋으면 다 그냥 떠나고 교통이 불편하면은 기숙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예.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2,000명 이상 되거든요. 아니 동아방송대 같으면 지금 원룸촌이 엄청 많은데 원룸촌 내가 알기로는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일일 450명에서 500명 정도는 통학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교통편이 어려우면은 네네. 아이 저 오히려 원룸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괜히 우리 시비 그냥 뭐 저 많이 들여가지고 빨리 해주고 또 우리 원룸촌에 있는 사장님들은 허덕여서 지금 뭐 적자나고 그래서 거기에 그 나는 형평성이 좀 네네. 뭐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지만은 또 처음에 이제 원룸촌 짓는 분들은 학생들이 이제 그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원룸촌에 이제 뭐 입소한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입소 안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 또 원룸촌들은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게 이제 아니 우리 이제 뭐 일반 우리 안성 시민 같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출퇴근하고 이런 거 이제 당연히 해야지. 근데 네네.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꼭 아니 서울에서 꼭 출퇴근하려는 법은 없잖아. 멀면은 여기서 뭐 저기 저 원룸에서 얻어서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린 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도 지금 뭐 저 지방에 있으면 거기서 다 원룸 얻어가지고 있고 그랬지. 여기서 뭐 출퇴근하고 그런 적은 없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우리 안성 왜 이게 저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 두원공대. 네네. 거기 원룸촌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다이렉트가 일단은 저기 뭐야 그 죽산에서 그냥 남서울. 남서울로 그냥 1시간이면 가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원룸촌이 없잖아. 원룸촌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로 봐서는 너무 또 이제 저 뭐야 좋게 줘도 사실은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너무 많은 시비를 들여서 네. 나는 그 정도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룸촌 건물 진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98쪽입니다. 이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이 한 1억 2,400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교통시설물 이 예산은 우리 시민하고의 어떤 시민들의 그 안전하고 정말 이렇게 직결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팀장님 좀 설명 좀. 네, 위원장님,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황현우입니다. 뭐 다른 건 전년도가 다 변함이 없는데 우리 그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좀 줄어서 그런 건데 그 무인 단속 카메라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줄인 겁니까? 예 그렇고 이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서 416쪽입니다. 공도 저류지 주차장 증축 사업. 과장님, 네네. 예, 하여튼간에 균등 예산 50% 보조 이렇게 받아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내년 몇 월 달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몇 월 달 정도면 준공이 됩니까? 현재 이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이제 총 사업비 대비 지금 10억 원을 정했기 때문에 네. 일단 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네. 설계를 해서 총액 대비 금차분 발주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할 겁니다. 연차별로 예.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에 그냥 예산을 주면 한 번에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연차별로 지금 국도비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총괄 대비 금차만 해가지고 그 금액 대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2층까지 하면은 주차는 2층하고 옥상하고 예, 3층이 3층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총 주차 대수는 한 몇 대 정도? 150대 정도. 150대. 예, 하여튼간에 과장님 이거 사업 추진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이 공도 신시가지 거기 상가나 또 구시가지 이 주차난에 네. 좀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외버스 운행 손실금 지원, 뭐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따로 많이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당시 그 개통시킨다고 그것도 예산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예? 진짜 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그냥 큰 행사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적은 없는 것 같고 또 뭐 거기에 또 공도 없고 뭐 또 다른 의원님도 그 잘 알고 계시지만 좀 그런 건 좀 진짜 신중하게 뭐 옛날에는 뭐 치산치수라서 산과 물을 잘 다스리면 정치를 잘한다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교통 문제 뭐 이런 거 아주 시에서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뭐 좀 전에 또 딴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또 집신 장사가 먼저냐 우산 장사가 먼저냐 또 좀 헷갈리는데 그런 것도 잘 판단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 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이게 몇 명 정도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50명을 잡고 있는데 저희 이제 시청에서 35명, 15개 읍면동에서 한 명씩 가지고 15명에서 50명을 잡고 있습니다. 1박 2일 이런 예, 거로요. 네. 그리고 고령 운전자 같은 거 작년 추경부터 해서 되겠나요? 네, 그거 다 소진됐습니까? 작년도 우리가 80명분에 대해서 800만 원을 세웠는데 네. 11월 말 기준에서 한 100명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소진되고 모자랐다는 소진되고 말씀이죠. 모자랐습니다 지금.
그거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예산 좀 충분히 잡으셨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교차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치돼 있는데도 좀 각이 좀 좁아서 예. 대형 차량이 불편해되는데 그거랑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로 하는 거는 좀 그걸 더 감안하셔가지고 예, 예, 해주십사는 거랑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스쿨존에 이제 과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언론에 보면은 이제 행안부에서는 1,000억을 잡았대요. 1,000억. 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각 뭐 시도 여기로 나가겠지만 우리도 이제 5대5 매칭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자체 그 계획 정도만 짧게 지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한테는 아마 가내시가 이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5대 2로 받는다 그러면은 국비가 한 2억 5천 정도, 우리가 한 그 정도에서 한 5억 정도에서 할 건데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가지고 저기를 할 겁니다. 그 안전 시설물하고 그 이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고 카메라 비용도 지금 설치 비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너무 비싸다. 아마 그것도 조정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금년도에도 스쿨존에서는 사고는 없었는데 그런 민식법 저기를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38개 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초등학교랑 이 뭐 어린이 그 보호구역 다 해당되는 거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예, 거기 뭐, 병설 유치원 예, 어린이집 뭐 34개 예. 또 저희가 19개 해가지고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같은 좀 재정 열악한 좀 이게 도농복합 도시에는 좀 무리가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는 그 예산에 무리가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예, 예. 어쨌든 그 결정된 법이니까 잘 우리가 준수될 수 있게끔 많은 좋은 결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죠? 페이지 423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예, 예. 근데 자전거가 지금 안성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는 게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혹시? 실제로 이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제 자전거 도로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봐도 사실은 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저희들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회분 마시고 우리 장거리를 뛰시는 분은 아니고 시내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도로 거의 이게 그렇게- 자전거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 도로를 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서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자전거 도로를 좀 개설도 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개설까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자전거 도로를 유지 관리 보수 정도는 항상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자전거 보험도 여기 의원님께서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지금 자전거 설치 보관되는 저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2월 예, 달부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안성에 보면은 자전거를 그냥 이렇게 세워두시는 분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보관대를 좀 많이 지금 23개에서 183개 3대가 설치돼 있는데 네. 이번에도 한 8대 정도를 또 이제 시내권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치 자전거는 바로바로 수거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어떤 곳을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관공서를 돌면서 했던 부분인데 좀 그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 아파트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까지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는 한 번씩 나가면 평균 25대 정도는 수리를 하거든요. 네. 오히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뭐 수리를 한다 그러면 뭐 빵꾸가 나거나 네네. 뭐그 운행을 하기 불편할 때 해지는 거죠. 타이어 교체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제 5천 원 미만까지는 우리가 무료로 해주고 그 이상 되는 비용은 5천 원 미만까지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페이지 4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통루면 표시 정비 사업으로 이번에
시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소방안전 예. 그 소방안전 주변에 적세 표시, 노면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건 다 교통과에서 하시는 거 맞는 완료했- 거잖아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 다 하신 거예요? 안성은?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를 해도 빨리 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되는 원래 건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두각이 돼서 지금 불법 단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알선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차를 빨리 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저희들도 단속도 하고 있지만 인근에서 사진을 찍어야 저희한테 앱을 해가지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민원도 마실 거고 또 그 교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논스톱 버스는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 터미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 사람이 가장 많이 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차선책으로 차선책으로 그런 생각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 관내 학교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타도 그 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차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지금 만약에 다른 차선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진짜 효율적으로 그 버스를 이용을 하시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나은 그런 개선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인숙 위원님. 저는 하나만 그냥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거기가 오전에 네. 이렇게 이용률이 높아갖고 많이 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행복 택시랑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사업이? 그 시간대만이라도? 왜냐면 그것 때문에 잠깐의 그 2-3시간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모자르다고 해갖고 더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네네. 제가 볼 때 손실은 큰 것 같고 그분들이 또 보니까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짧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국 그걸 혹시 같이 협의해서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한번 그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황진태 위원님. 네, 황인택 의원입니다. 그 우선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뭐 공도 양재 간 노선 입찰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담당 부서 및 그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힘써주시면 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368쪽입니다. 지금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였던지는 모르지만 뭐 전전전 시장들 포함해서 그 비수용 노선에 대한 그 손실보상금을 그 안 줬잖아요, 덜 줬잖아요. 다른 네네. 지자체는 100% 다 지원하고 있는데 네네. 또 하여튼 뭐 주 52시간 탄력 근로제가 때문에 그 지금 기사들도 더 늘리고 종업생 인건비 늘어나고 했는데 여하튼 요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용역이 16억이었더라고요. 용역 결과 보면. 근데 지금 늦게나마 이 금액이라도 지금 현재 2019년 용역 결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편성에 따른 자체만으로도 안성시의 교통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은 많은데 돈은 안 주고 민원 해결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서 408쪽입니다. 그 회전교차로 설치 국비 보조 사업. 여기 그 의회에서 농심화 교차로 회전교차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당시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좀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농심 앞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산업단지가 있고 그 이제 관문인데 지금 현재 그 도로 형태는 이제 오지로 돼 있고 신호체로 가다 보니까 신호 대기가 굉장히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소형 회전교차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훨씬 유리하겠다. 또 그런 또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균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기에서 그 부분을 좀 우선 또 교차를 좀 만들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다른 부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그 시민들의 그 요구와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냥 일순간적으로 어디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뭐 여기 안 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 그때 당시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셨는데 여튼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다 하면 거기 검토해 보시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이거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생은 모르지만 여기를 뺐거든요. 그 당시.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교통정책과 지금 사업 추진이 뭐가 좀 이거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 추진할 때 좀 세부적인 검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좀 사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문합니다. 네, 신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23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 22일 날 매년 4월 20일 자전거 날이잖아요.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날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내년에는 이걸 아예 안 하려고 그냥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네요. 저희들이 그래 금년도에 이제 그 자전거 날 행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너무 그 또 농번 기업업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는 그 많은 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했는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어요. 줄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심 좀 너무 좀 창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우리가 저기 하지 않나 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저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그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 안 되면 활성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이제 준비 기간이 좀 짧았고 네네. 처음 하다 보니 그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하면 그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전거 날 행사를 해보니까는 일회성으로 그냥 치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랬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442쪽 불법 주정자 단속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단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불법 주정차 위반 추세가 증가 추세에 있으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기 오늘 금년도에도 그 과태료 수입이 4억 한 4천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단속을 좀 유예를 하면서 조금 그 과태료 수입이 좀 줄어드는 적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기 비슷합니다. 아니 제가 왜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지서라든가 그 주정차 사실 위반 사실 통보서를 보내기엔 네. 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그 관연도 과태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관연도 수입이나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앞으로는 그래서 관연도 수입을 많이 좀 관연도 저기를 징수를 제고하고자 해서 많이 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450 그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관련인데요. 네네. 거기 지금 통합관리센터 모니터링 그 기간제 근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니까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데 이분들의 그 무계약직 전환은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아마 그래서 그 시간 선택제인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은 저희 그 임비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도 그 시외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장기 그 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 등록 사업소나 로컬 포장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어요. 실제 가보면 네네. 차 댈 때 한 군데가 없습니다. 다 백미러 접어놓고 장기 주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유료화든 어찌됐든 그 좀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하면서 우민 아파트 주변에 거기 보면 또 거기 저류지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상가에서 그 저류지를 보면 밑에 저류지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네네. 펜스만 쳐 있고 그 간격도 높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런 저류지 그쪽 부분도
그 공영 주차장화 시켜서 네네. 그 버스 정류장 일대를 유료화 시켜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이런 오신 분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와서 빙빙빙 돌다가 다른 데 주차하고 또 나가서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그 사업 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어차피 도시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영 의원님. 추가로 짧게 한 말씀만 높아심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농심 앞에 그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요. 네네. 그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사하실 때 네네. 그 관계 부서랑 업무 협조하셔가지고 그 전에도 제가 뭐 자유 발언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그 침수 지역은 좀 큰 예산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집 수정을 너무 조그만 걸 묻는다든가 네네. 그리고 스틸 그레이팅 같은 것도 너무 짧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비 많이 온 데는 싱가포르를 다니면서도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스틸 그레이팅을 길게 묻습니다. 길게 묻어서 거기 낙엽 같은 게 많이 떨어져도 낙엽은 어쨌든 좀 레벨 낮은 쪽으로 한쪽만 덮지 전체적으로 다 덮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그 새로 공사하는데 그런 부분에만 좀 신경을 쓰시면은 거기는 비만 오면은 전화 옵니다. 차 바퀴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물이 찬다고. 그리고 거기도 아까 그 회전 그 각을 좀 보시라는 말씀이 농심차 그 라면 싣고 다니는 그 탑차들은 다 대형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각이 더 필요한 그런 적이니까 그걸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 나중에 뭐 시민들이 괜히 뭐 잘못됐다 공사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것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도 차량 등록 사무실 주차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신다고 예. 2,100만 원 지금 편성하셨네요. 네네. 왜 필요한 거죠? 그죠. 이제 건물에 들어와서 저기 하면은 이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비를 맞아야 됩니다. 차량 남발을 달러 왔다가 네네. 어디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 자체를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우기철에 네네. 비를 안 맞고 저기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405쪽에 아양 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그 토지 매입비 시설비로 지금 39억 네,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주차장 1, 2, 4 지금 네네. 세 개의 부지를 지금 그 매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이제 그 주차장 사무 매입을 완료를 한 것이고, 근데 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1하고 4는 근생과 주거형 부지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형 부지로만 뭐 여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이쪽 부분에 지금 그 상가들 들어오는 그 전체적인 상황이나 네네. 고려를 할 때 네. 지금 1, 2, 4를 전부 매입을 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도시 기반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총 면적 대비 몇 프로는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차장 이제 저기를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매입을 안 하게 되면은 일반한테 분양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도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그 70%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30% 차인데 네. 일단은 지금 계속 뭐 일반 분양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져서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하건데 이제 기반 시설 부분은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시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뭐 생각이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네. 주차장 이 같은 그 주거용 부지 부분의 주변 그 상황을 또 보더라도요. 네네. 뭐 주차장 일하고 사는 뭐 여러 가지 조건상 뭐 매입을 하더라도 주차장 이까지를 뭐 매입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봐요. 현재 주차장 이 부지가 그래서 이제 단독 주택 부지로 돼 있고 네, 지금 현재 분양률도 뭐 15% 정도 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저장은 사실인데 여기도 보면은 주변에 어떤 기반 시설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볼 때는 또 기반 시설 부족하게 되면은 또 이런 데서 또 파생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의 이제 그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요 자체가 저는 이미 확보한 주차장 3하고 1하고 네. 4하고까지를 확보하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좀 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네네. 특히 그 주변에는 지금 도서관 건립하고 네네.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또 가족센터 건립하고 네, 그렇죠. 하면서 여튼 만들어지는 주차장과 또 공원 주차장 여러 것이 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여튼 뭐 개인적으로 좀 과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뜻은 저도 잘 알겠는데요. 그 기반 시설은 사실은 그 최소한의 그 면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또 이때 또 저희가 이거를 매입을 안 하게 되게 되면은 이후에 가장 문제되는 게 여기도 사실은 우리 구도심하고 비해서 볼 때는 신도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만큼은 꼭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말씀도 공동 충분히 저도 택지지구야 공감을 뭐 합니다. 전혀 확보를 안 해서 여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빚어지긴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여튼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튼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민간의 여튼 분양이 이루어지더라도 70%는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저희가 굳이 단독 주택 부지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블록 안에까지 네네.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설립할 이유가 있겠냐고 지금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일단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